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모니북에서 출판된 손명주 작가님의 잘 지내요 고양이입니다. 책 표지에 양쪽 눈 색깔이 다른 묘한 매력의 고양이 때문에 읽게 된 책입니다. 그런데 책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양이 마리 시점에서 지금의 가족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그렇지만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글이 아닌 펫샵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 있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졸라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본 적도 있고, 그럴 때면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서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아이들은 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줄 아느냐는 말로 타일러 봅니다만, 당장 새 식구가 들어오면 많이 달라질 일상들, 밥 챙기기, 똥 치우기, 씻기기, 산책 가기 등등, 솔직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여유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그 이전에 산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수피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에세이. 잘 지내요 고양이. 손명주. 프롤로그. 포근한 수면 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카펫이 깔린 거실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 걸려있는 나뭇가지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당근밭의 푸른 잎들은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제주엔 온통 바람뿐입니다. 이러다 갑자기 눈이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든 눈이 얼마나 오든 콘크리트로 만든 이 빌라는 그것을 다 막아주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라면 그런 것들을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혹여나 냉기가 느껴질까봐 놓아둔 방석 위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졸고 있습니다. 7살인 이 중년 고양이는 며칠 전 이빨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예방접종과 구충제만으로도 언제까지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고양이도 나이를 먹으면 결국 치석이 생기고 염증도 생기는 보통 고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초음파와 혈액검사도 했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늙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양이도요. 차갑고 험악한 바람을 막아주기에 부족함 없는 이 빌라 밖에는 길고양이들이 삽니다. 멀리 보이는 담벼락과 도로 옆 관로 어딘가에서 모진 바람을 혼자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마음씨 좋은 어떤 사람에게 먹이를 얻어먹거나 어부가 말려놓은 생선을 훔쳐 먹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길고양이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줄 정도로 세상은 따뜻한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작은 품 하나를 내어주는 누군가로 인해 세상의 온기가 유지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나만 빠진 순범표. 난 오늘도 꿈을 꿔. 어제도 꾸었고 아마 내일도 똑같은 꿈을 꿀 거야.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세계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 현실 속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몰라. 그곳에선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곳의 생명들은 어떻게 숨쉬는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 여기와는 다를 것 같아. 기운이 없지만 몸을 일으켜 움직여야 해. 그리고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려야 해. 어쩌면 영원히 꿈으로 남게 될 그 세계를 만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야. 지금까지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어. 인간들은 나에게 호기심을 보이다가도 결정의 순간에는 다른 고양이를 데리고 갔어. 오늘도 한 고양이가 인간의 품에 안겨 이곳을 떠났어. 정해진 순번이라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순번표에 나는 빠져 있어. 인간들은 나 같은 고양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 시간아, 멈추어줘. 난 태어나서 줄곧 철창 안에서만 지냈어. 좁고 더러운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야. 그래서 난 매일 꿈을 꿔. 상상으로, 아니 상상이라는 것조차 사치라 여겨지는 철창 밖의 세계를. 철창 안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인간에게 선택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만 말하자면 이런 거야. 먼저, 귀여워야 돼. 사실 고양이는 귀여움을 담당하는 동물이야. 고양이가 귀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귀엽지 않은 고양이가 딱 한 마리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나일 거야. 얼굴에 눈곱과 콧물이 떡이 져 있고 털도 심하게 엉겨 있어. 누가 봐도 난 귀여움과는 거리가 먼 새끼 고양이야. 둘째, 건강해야 돼. 태어나서 두어 달 정도만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 건강한 고양이로 클 수 있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야. 나처럼 엄마랑 일찍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내가 왜 2달도 채 되기 전에 엄마와 떨어졌는지는 좀 이따 말해줄게. 마지막으로 셋째, 덩치가 크지 않아야 돼. 인간은 반려동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 하거든. 반려동물의 어렸을 때 모습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해. 하긴 가족이 되기 위해선 추억이 필수겠지.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산다잖아? 난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어. 다행히 지금의 인간들이 딱 좋아하는 크기의 몸집이야. 하지만 못생기고 병약한 고양이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 작은 몸집 하나만 믿고 날 데려가라고 할 순 없어. 야속하게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나도 언젠가 덩치가 커질 거야. 내가 가진 유일한 조건이 상실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 난 영원히 이 철장을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기 전에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해. 그리고 인간들 앞에서 귀여운 척, 건강한 척 해야 해. 나를 사면 좋겠어. 여기는 펫숍이야.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어. 아니, 이곳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태어난 게 아니라 생산된 거랬어. 펫숍의 주인은 하루 종일 바빠.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리고 질문에 댓글을 달아. 가끔 강아지나 고양이를 박스에 담아서 밖에 나갔다 오곤 해. 가까운 곳엔 배달을 하고 버스 화물칸에 실어서 멀리 보내기도 한대. 펫숍의 주인은 우리를 정성껏 돌보지는 않아. 물그릇엔 항상 먼지가 둥둥 떠 있어. 화장실엔 모래 대신 신문지가 깔려 있어. 그나마 잘 치우지 않아서 똥냄새가 진동해. 이것만 봐도 펫숍 주인은 위생 관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태어났든 생산되었든 상관없어. 입양이 되든지 판매가 되든지도 상관없어.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야. 하루빨리 누가 나를 사가면 좋겠어. 날 기억할까? 옆 철장에는 엄마가 갇혀 있어. 얼마 전까지 엄마와 난 그곳에서 함께 지냈어. 그때 엄마는 온 힘을 다해 나에게 젖을 물렸어. 나도 온 힘을 다해 엄마의 젖을 빨았어. 둘 다 힘들었지만 우린 함께 지낼 수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옆 철장으로 옮겨졌어. 젖을 떼기엔 좀 이른 시기였어. 엄마에겐 한가하게 새끼에게 젖이나 물리고 있을 시간이 없나 봐. 몸을 추스르자마자 다음 출산을 준비해야 하거든. 그 안에서 엄마가 하는 일은 새끼를 낳는 것뿐이야. 엄마는 좁은 데 갇혀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그 일을 거부할 힘이 없어. 그 철장 안은 엄마의 유일한 세계일 거야. 자유의지를 잊어버린 텅 빈 세계 말이야. 왜 갇혀 있는지, 언제부터 갇혀 있었는지,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엄마도 잊어버렸을 거야. 나는 엄마의 몇 번째 새끼일까?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두 새 주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기운 없이 누워있다가 결국 쓰레기장에 버려졌을까? 앞으로도 내 형제들은 계속 태어나겠지? 그 아이들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부디 건강하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로 태어나 무사히 이곳을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 엄마는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해 줄 수는 있을까?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걸까? 손님. 홀로 갇힌 철장 안으로 찾아오는 계절만이 내 유일한 손님이야. 여름에 태어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숨막히도록 텁텁한 공기였어. 펫숍의 여름은 잔인하도록 무더웠지. 힘겹게 버텨내고 나니까 열린 창문으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 바람은 산들산들 내 목더미털을 흔들었어. 하지만 바람은 내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 바람과 함께 사라진 가을을 따라 나도 저 창을 넘고 싶었어. 하지만 내 앞은 늘 철장이 가로막고 서 있어. 순번에 맞춰 이곳을 나간 고양이들처럼 그렇게 가을을 떠났고 또다시 나만 남겨졌어. 그리고 이번엔 찬 공기가 내 코끝을 시리게 하고 있어.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펫숍에 들어왔어. 내 코끝을 시리게 하는 찬바람이 저들의 살갗에도 닿는 것 같아. 그들이 입고 있는 코트가 계절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어. 서늘해진 날씨에 나는 잔뜩 몸을 움츠린 채로 그 사람들을 쳐다봤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기를 바랐지. 그것만이 나의 작은 희망이니까. 하지만 늘 그렇듯 그 사람들은 나를 눈여겨보지 않았어. 사람들의 시선은 늘 나를 스쳐만 가. 사실은 나를 향해 머무르지 않는 시선에 나도 익숙해진 지 오래야. 익숙해진 만큼 희망의 불씨도 희미해졌어. 두 사람은 나와 비슷한 크기의 페르시안 친칠라에게만 눈길을 주었어. 나는 기운 없이 누워 있었고 친칠라는 건강하고 귀여웠으니까. 곧 철창에서 꺼내진 친칠라는 인간의 품에 안겼어. 목과 뺨을 어루만지는 인간의 손길을 느끼며 그르렁대고 있는 친칠라는 곧 저들과 함께 이곳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이곳에 남겨지겠지. 우연히 여자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어렵게 연결된 시선을 떼어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눈을 껌뻑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여자 사람은 안고 있던 친칠라를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왔어. 무언가에 끌리는 듯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어. 나를 유심히 쳐다본 여자 사람 곁으로 남자 사람이 다가왔어. 그리고 철창문이 열렸어. 나는 처음으로 인간의 품에 안겨보았어. 아, 따뜻해.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어. 저들은 곧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다시 철창 안으로 빌어 넣을 거니까. 왜 나였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케이지는 지금 어디로 옮겨지는 걸까? 케이지 그물망으로 남자 사람의 뒷모습만 보여. 여자 사람은 나를 담은 케이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있어. 나 팔린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산 거야? 왜? 저들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걸까? 바보가 아니라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한참을 달려 인간의 집에 도착했어. 아, 따뜻해. 코끝을 시리게 했던 찬바람은 넓고 투명한 창문 틈으로 단 한 점도 들어오지 않아. 상상으로, 아니 상상하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던 세계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 믿을 수 없이 감격스러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가 꼬질꼬질한 내 꼴을 보고 자포자기했다가 그래도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발버둥 쳤던 내 모습이 주마등이 되어 지나가고 있어.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 철창을 벗어났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지만 나를 산 목적을 알 수 없는 저 사람들이 무섭기도 해. 케이지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어.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 다행히 그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날 기다려 주었어. 어두워지고 나서야 난 소파 밑에서 기어나왔어. 그 사람들은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나를 흘낏거렸어. 집안 여기저기엔 푹신한 수건과 방석이 놓여 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에 행복해 해도 되는 걸까? 단정하긴 이를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왜 고양이를 샀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펫숍의 많은 고양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를 샀는지 말이야. 나는 다시 거기로 돌아갈지도 몰라. 모든 상품은 반품과 교환의 여지가 있는 법이니까. 거기다가 나는 허약하고 못생긴 불량품이야.